네, 안녕하세요. 네, NH투자증권 퀀트연구원 김종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한국시장 중복 상장 이슈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늘 좀 모색하는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시장 중복 상장 비율은요, 약 18% 정도입니다. 이게 2000년도 초반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2022년도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 많이 오르면서 거의 20% 육박했는데 여전히 18% 근처에 이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중복 상장의 정의는 이제 상장사가 보유한 타 상장성 지분 시장 가치랑 그리고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을 나눠서 제가 계산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지분을 보유한 기업끼리만 이제 제가 계산했고요.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SK스퀘어, SK처럼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로 연계되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실질적인 중복 상장 비율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중복 상장 비율이 거의 0%에 육박하고요. 중국은 2%, 일본은 4%, 대만 2.7%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굉장히 이제 기이한 형태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상장 비율 내역이고요. 대표적인 기업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LG화학이고요. 거의 지분을 80% 두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 대비 시가총액이 거의 3배 이상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LG화학 주주들 입장에서는 핵심 사업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LG화학은 이제 주가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굉장히 많고요. 타국에도 그럼 없냐라고 보시면 타국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타 그룹이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는 그냥 단순히 모회사, 자회사 몇 개 정도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모사 그룹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화학 산업의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전체 중복 상장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상장이 왜 주가 할인 요인으로 발생하느냐? 예, 일단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 자산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근데 동일한 경제적 실체에서 공유를 하면서 두 가지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면은 이미 모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기업의 가치를 풀로 반영해 줘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모회사가 이제 좀 디스카운트를 받고요. 자회사도 디스카운트를 저는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뒤에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왜 할인 받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중복 상장으로 여러 가지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케이스인데요. 저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밸류에이션 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좀 할인을 받게 되고요. 오른쪽처럼 지주사만 상장된 경우에는 깔끔하게 모든 이익을 합산해가지고 지주사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의 지주사들이 대표적으로 다 이렇게 상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지주사가 한국의 지주사보다 더 높이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가 거의 HBM으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이크론보다 PBR 한 0.12배 정도 싼 상황입니다. 예,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이제 저평가를 받았고요. 저는 그 이유로 SK하이닉스의 중복 상장 비율 때문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2011년도에 이제 인수하고 난 뒤에 보시게 되면은 마이크론과의 PBR이 계속 격차가 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순수하게 이제 중복 상장 비율이 없는 SOL과 SK이노베이션을 비교해 보면 SOL이 전반적으로 더 높이 PBR을 평가받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0년도부터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이 부각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게 평가를 받기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정유 사업에 대해서는 SOL이 더 높게 평가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상장되면은 자회사도 이렇게 피해를 받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더 디스카운트 받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인데요. LG 같은 경우에는 LG생화건강, U+, 그리고 LG엔솔, 최근에 CNS까지 계속 이제 자회사들이 상장하고 있는데,
자본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PBR은 낮아져가지고 이제 주가는 이제 더디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효성인데요. 복합 기업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봉 상장이 없는 기업이었는데 2019년도쯤에 호성중공업, 호성 TNC, 효성화학으로 분할하면서 PBR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자회사가 이제 상장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배경에는 일단 구조만 보면은 물적 분할 이후에 자회사를 상장하는 케이스, 그리고 인적 분할 이후에 두 가지 회사가 동시에 재상장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걸 하냐면은 이제 그룹사 입장에서는 지주사를 이제 유지하면서 지배 구조를 뭐 개편하거나, 그리고 최대 주주의 이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자사주 신주 배정이 이제 금지가 되었고요.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쪼개기 상장 금지를 통해 가지고 좀 주주를 보호하려는 법이 현재 준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제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을 통해서 상장하는 건수를 이제 정리를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관계회사가 신규 상장되거나 이전 상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전만 해도요, 사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물적 분할하거나 인적 분할하는 기업들을 투자를 미리 이벤트 발생하기 전에 사면은 이벤트 후에 합산 시가총액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수익이 난다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증적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수익이 많지 않았고요. 오히려 2020년도 이후에는 중복 상장으로 주주가 더 피해받는다라는 이제 말이 더 많아졌고요. 실제 2020년도에 카카오 자회사, 그리고 21년도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서 이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벤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법도 개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례들, 뭐 파마 리서치 분할이라든가 LS그룹의 자회사 상장 이야기가 나오면 주주들이 워낙 반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자회사를 굉장히 상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중복 상장 이제 이벤트 이후에 주가이고요. 중복 상장 이후에 60일 동안의 이제 주가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카운팅 신규 기업, 자회사를 이제 상장하는 경우고요. 피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기업을 이제 보유하거나 지분 가치를 들고 서서 평가받았던 기업입니다. 전반적으로 피해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이제 인적 분할을 합니다. 지주사와 자회사를 분할하는데,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지주회사가 거의 껍데기 수준의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가 없어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주사를 팔고 자회사로 이제 대규모로 자금 이동이 되는데, 그래서 자회사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런 이벤트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과거 데이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반발, 그리고 상법 개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쪼개기 상장 금지법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 물적 분할에서 자회사를 만들고 이걸 상장할 때 기존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자회사 상장할 때 신주를 이제 배정하는 법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법안이 안 나왔는데 신주 배정 비율이 30에서 70% 수준에서 설정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인데 세부적으로 설정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12월 정기국회에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나오게 된다면은 자회사 상장할 때 기존 주주들, 모회사의 기존 주주들을 좀 보호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근데 이것도요, 어쨌든 자회사 상장하는 거라서요, 이게 중복 상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중복 상장을 할 때 모회사의 주주들을 일시적으로 잠깐 방어해 주는 거지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을 방어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자회사들이 워낙 캐펙스를 많이 들어가는 산업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상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래저래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법안이 지금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분할할 때 자기 주식 신주 배정은 이미 금지된 상황이고요.
실제 굉장히 모범 케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신주 배정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 관리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 케이스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 사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존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라는 업체로 분할하게 되는데요. 주주는 그러면 두 가지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자사주에 신주를 부여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지분을 일부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안 되게 되고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산 시가총액이 아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기업의 가치가 특정 사업부 때문에 평가가 절하되는 경우에 인적 분할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GE가 있는데 GE 같은 경우에는 GE 헬스케어, GE 베노바 이렇게 나눴는데 의외로 GE 베노바가 AI로 이제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합산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이슈는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해외 중복 상장입니다. 네이버 2016년도에 라인이라는 자회사를 이제 일본에 상장했었는데 24년도에 에톤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을 또 미국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사실 전체 시가총액은 크지 않아서 이게 중복 상장 비율은 크지 않은데요. 문제는 최근에 현대차가 현대차 인도법인을 인도 시장에 상장하고요. LG전자도 인도법인에 상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라는 시장이 굉장히 이제 신성장 시장인데, 이거를 인도에 상장하게 되면은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도 기업 가치가 사실 미반영되는 게 밸류에이션 상으로 맞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이거를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금 IPO가 들어온다면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점점 늘다 보면 나중에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로 자리 잡지 않을까 현재 저는 좀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복 상장 비율은 앞으로 아마 제한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나 하면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제가 정리를 했고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배당 분리과세가 아마 시행되게 되면은 배당 상향이 들어가면서 아마 배당금은 늘어나게 될 거고요. 할인율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기서는 거버넌스 관점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주주 보호 수준이 개선되면서 할인율은 개선될 거고요. 중복 상장 비율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늘어나진 않을 거다 현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줄어들어야지 확실히 할인율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이제 올라갈 거다 보는데 지금까지 나온 법안들을 봤을 때는 중복 상장 비율의 증가는 제한시키지만 하락시키긴 좀 힘들지 않나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중복 상장을 해소하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 어떻게 이제 개선될지를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두고 왔고요. 사실 몇 가지 케이스가 없어서 제가 통계를 내기보다는 그냥 사례로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메리츠 금융그룹이 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증권, 메리츠 하즈를 다 합병하면서 PBR이 현재 20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최근에 현대미포조선과 HD 현대중공업이 합병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셀트리온, 메리츠 금융지주, 현대중공업 공시 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의 중복 상장이 대부분 해소되는데 HD현대중공업은 여전히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랑 같이 그리고 HD현대랑 같이 이제 중복 상장이 여전히 유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그것까지 다 해소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 중복 상장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본 케이스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요타 그룹입니다. 도요타 그룹의 왼쪽 그림 보시면은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구조랑 비슷합니다. 순환 출자로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데요. 근데 핵심은 도요타 자동차랑 도요타 인더스트리가 도요타 자동차를 이제 지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의 자회사들이 도요타 인더스트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한 해 이제 딜이 나는데요. 도요타 자동차 자회사들이 들고 있는 인더스트리 지분을요. 도요타 자동차에서 우선주를 발행하고 그리고 도요타의 오너가 자금을 출자해서
저 도요타 인더스트리를 도요타 자동차의 자회사들이 들고 있는 인더스트리 지분은 전부 다 인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왼쪽 그림에서 도요타 인더스트리가 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까 뭐 LG그룹이나 뭐 CJ그룹처럼 이제 지주회사면 같은 경우에는 예, 지주회사가 사실 사라지면은 자회사만 남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유지되면서 중복 상장은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상장 폐지를 통해서 중복 상장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단점은 굉장히 많은 자금이 됩니다. 실제 도요타 그룹도 이거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굉장한 차입을 했고요. 이게 사실 오너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주사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속세 때문인데 우리 지주사들이 보통 PBR 1배 미만으로 평가받으니까 상속세를 더 내주셔서 이제 유지를 하는데 아마 이런 것까지 유도를 하려면 상속세도 아마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복 상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중복 상장보다는 소액 주주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법안 중에 하나가 공개 매수 제도입니다. 이제 상장사가 이제 다른 상장사 혹은 다른 회사가 상장사를 이제 인수를 할 때요. 보통 최대주주 지분만 이제 인수를 하는데요. 지금 만든 법안은 최대주주 지분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의 지분도 일정하게 인수를 해라라는 법안입니다.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요. 50% 플러스 1주가 현재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법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인수를 하게 되면 소액주주 지분까지 전부 다 공개 매수를 통해서 아예 상장 폐지를 시킵니다.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인수를 하게 되면은 액티비전 최대주주 지분뿐만 아니라 소액주주 지분까지 인수를 하면서 액티비전을 상장 폐지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M&A를 통한 중복 상장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여전히 중복 상장을 일으키는 상황인데 그나마 소액 주주를 보호해주는 법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일 좋은 방식이 이제 미국처럼 되는 건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자본시장이 발달이 돼야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도 좀 더 발전이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복 상장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배당 성향을 올릴 수 있는 법안, 예, 그리고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을 살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배당 성향을 올릴 수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최대 2천만 원 초과한 거에 대해서 지금 종합과세라고 하는데 이걸 분리과세하고요. 3억 원을 초과하면 25에서 30%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 발표하는 3억 원 초과한 이제 이 배당에 대해서 35% 분리과세를 얘기했는데 지금 워낙 시장에서 다들 저거에 대해서 지금 비평이 많아서 아마 25%에서 30%로 낮춰주지 않을까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지주사 입장에서는 지주사뿐만 아니라 자회사도 이제 배당상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안에서 보면 자회사 수익에 대해서 배당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일정 부분 면제해주는 법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안 기준이 얼마냐면 지분율이 50% 이상이면은 전부 100% 배당금을 세금 없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 GF홀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핸드홈 쇼핑에 배당 성향을 올리는데 당시 지분율이 50%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딱 50%까지만 확보해가지고 세금 없이 전부 배당 재원을 확보하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문제는 딱 저기 법안이 50%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지분 확보하지 않았는데 저게 만약에 사실 80%, 90%가 되게 되면은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자회사 지분 상당 부분 인수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정도 되게 되면은 그냥 상장 폐지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자회사 수익 배당금에서 입금 부사리 비율을 저 기준을 좀 지분율 기준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사실 중복 상장보다는 전반적으로 주주 보호를 이제 생각하면서 만든 법안이 많고요. 정말 밸류에이션을 올리려면 이제 중복 상장을 완전히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복 상장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저는 이제 중복 상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좀 더 빨라지는 시점은 아마 내후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아마 상법 개정이 주요 이슈라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는 수투시 코드 제도 개선이 아마 제일 크게 이슈가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 국회에서 이제 자담회를 개최했는데 수투시 코드가 지금 자산운용사들 이행 수준이 좀 낮다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민간 제도인데 지금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투시 코드를 가입했는데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기업들 같은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수투시 코드 제도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얘기까지 현재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 수투시 코드에서 퇴출되면요, 사실상 우리나라 연금이나 뭐 이제 공제 자금에서 이탁 자금 시장에서 퇴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티브 펀드 시장이 사실 B2C는 거의 이제 자금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탁 시장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퇴출되게 되면은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수익원이 핵심 수익원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수투시 코드를 이제 많이 이행할 거다 보고 있고요. 아마 내년보다는 내후년 주주총회에서 기관 투자자 의결권의 행사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의결권을 이제 강화한단 말은 평상시에 이제 자회사 상장이라든가 중복 상장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기관 투자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이 아마 중복 상장을 해소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중복 상장 비율이 너무 높아서 사실 밸류에이션이 PBR 2배 이상, 이제 이머징 기준이 PBR이 평균 2.5배인데 저희 한국은 이제 1.3배 정도인데 2배 이상 올라가려면 중복 상장이 저는 해소돼야 된다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복 상장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법안은 없지만 차후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요거 해소할 수 있는 법안들이 나오면서 점점 자본시장이 발달되지 않을까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니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